안녕하십니까.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서 엑서지 정책의 제안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서지, 연력학이죠. 단어의 정의, 에너지.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답하는 사람 없습니다. 갑자기 에너지가 뭐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라는 단어는 연력학뿐만 아니라 만물에 쓸 수 있는 거죠. 왜? 만물은 변화를 하니까. 그래서 좁은 의미로는 연력학에서 쓰는 에너지고요. 이제 넓은 의미로는 모든 곳에 다 에너지라는 단어가 쓰인다. 근데 문제는 에너지는 유효 에너지와 무효 에너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에너지, 유효 에너지, 말 그대로 효과가 있는 에너지죠. 그것을 연력학에서는 엑서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유효 변화, 효과가 있는 변화가 뭐겠습니까? 효과가 있는 변화란 당연히 자원 절약할 수 있고 인류 발전을 할 수 있고 환경 보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권리죠, 권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고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됩니다. 즉 유효 에너지 상품성이 아주 좋다는 겁니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무효 에너지를 이제 연력학적으로 아너지라고 부릅니다. 무효 변화, 효과가 없는 변화를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무효, 무효. 그거 뭡니까? 손실, 방출, 낭비, 환경 파괴 아닙니까? 이거를 줄이는 거는 의무죠, 의무. 이거 페널티의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란 우리가 보통 에너지 하는데 그 에너지 속에는 유효 에너지도 들어있고 무효 에너지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즉 권리하고 의무가 둘 다 들어있고요. 권장하고 페널티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제 에너지, 엑서지, 아너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에너지는 유효 에너지하고 무효 에너지로 구분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아닌 거죠.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엑서지 정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에너지 정책이라고 이걸로 지금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속에는 유효와 무효가 둘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됩니까? 효과가 있는 정책을 펼쳐야죠. 그러니까는 유효 에너지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그거 뭡니까? 엑서지 정책. 유효 에너지, 엑서지 정책을 펼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무효 정책을 펼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정부 정책에 무효 정책을 왜 펼칩니까? 그거는 페널티 대상이죠, 페널티. 대표적인 게 이제 탄소 배출권입니다. 그 페널티는. 자,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이거는 항상 보존된다는 거죠.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반드시 보존된다. 초등학교 때 배우고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을.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무질서가 반드시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한다. 자, 무질서가 반드시 증가하는다가 무슨 뜻입니까? 무질서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것이 항상 증가한다는 겁니다. 즉, 자,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는 반드시 보존된다. 자, 연력학 제2법칙, 안 좋은 게 증가해요. 이게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는 유효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자, 유효 에너지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증가한다 플러스 줄어든다는 상수이지 않습니까?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을 혼합을 하겠습니다. 그걸 연력학 혼합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에너지가 연력학 제1법칙, 무효 에너지가 연력학 제2법칙. 이 두 개를 무효 에너지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넘기면 유효 에너지, 엑서지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서지를 계산하는 것을 연력학 혼합법칙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환경열 경제학을 지금까지 제안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자연의 환경학, 그 다음에 계산의 열공학, 비용의 경제학. 즉 자연이라는 거를, 자연의 가치죠. 자연의 가치를 계산해가지고 비용으로 하겠다. 돈이죠, 돈. 돈으로 이제 계산하겠다. 그것이 이제 환경열 경제학이 되겠습니다. 환경열 경제학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학문입니다. 저자가 창안한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엑서지가 도대체 왜 정책적으로 중요한지, 정부 정책이죠.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언스 유럽. 여기 이 책을 이제 사이언스 유럽에서, 사이언스 유럽 좀 아주 짱짱한 유럽 EU 협회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think 엑서지, not 에너지, 엑서지를 생각을 하라고. 에너지가 아니다. 에너지가 아니라 엑서지를 생각하라고. 엑서지를 생각해라.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이언스 유럽에서 EU 엑서지를 측정해야 됩니다. 엑서지를 매우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과학자문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펀드죠, 펀드. 과학 발전을 위해서 이제 펀드를 조성을 하는 유럽 그 기구가 되겠습니다. 엑서지가 엄청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자, 2번, 3번, ACCE. 이거는 아마 미국 에너지 효율 경제위원회, 국가 기관은 아니고 어떤 비영리 기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어떤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을 이제 수행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요게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아니라고, not 에너지라고, 엑서지라고. It is 엑서지. 뭘? 그 경제 활동을 부여하는 거는 에너지가 경제의 생명력을 불어 넣는 것이 아니라 엑서지가 생명력을 불어 넣는 것이다. 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엑서지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에너지가 뭔지, 엑서지가 뭔지, 아너지가 뭔지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분들이 제안을 하고 있죠. 그것이 이겁니다. 에너지가 뭐냐? 엑서지가 뭐냐? 아너지가 뭐냐? 이거 매우 쉽다는 거죠. 이야기. 에너지는 뭐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그 변화에는 섞여 있다는 거죠. 유효 변화하고 무효 변화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에너지도 계산을 해야 되고, 엑서지도 계산을 해야 되고, 아너지도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에너지, 엑서지, 아너지. 너무 쉽죠, 이야기. 그래서 에너지, 엑서지, 아너지의 차이점을 명백하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나사, 네, 시스템 에너지. 네, 나사 이제 미국 항공우주국입니다. 네, 거기서 이제 엑서지. 네, 그 엑서지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항공우주국에서도. 네, 국가의 엑서지 사용 효율. 네, 보시면 USA가 여기네요. 이게 이제 엑서지 효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1900년대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 미국이 가장 많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지금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평균이 동그라미 이거네요. 전 세계 평균은 이거고 역시 저펜이 역시 1970년대 저펜의 그 화랑기. 네, 1970년부터 1990년까지 이때가 엄청 높았네. 저펜이 역시 그 이후로 이제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떨어졌네요. 이렇게 저펜, 영국 있고 세계 평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냐면은 국가의 엑서지 사용 효율입니다. 국가 전체가 얼마만큼 에너지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죠. 경제 정책 지표 아닙니까? 에너지 정책, 정부의 지표죠. 우리나라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예 그 계산 자체를 하지 않고 있죠. 우리나라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 네, 이거는 이제 그 파이널 엑서지. 네, 가지고 저도 이게 잘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핀란드 엑서지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엑서지라고 써 있죠. 핀란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스웨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있어야죠. 대한민국,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도 여기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린 겁니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서 엑서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나라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엑서지라고 써있죠. 네, 엑서지하고 이제 엑서지 효율이고, 네, 그래서 각 분야, 교통, 컨스트럭션, 건설, 매뉴팩처링, 제조업, 생산, 각 분야 있지 않습니까? 각 분야마다 이제 얼마만큼 이렇게 엑서지를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도표로 나타낸 겁니다. 결국 건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체의 건설에서 얼마만큼 에너지를 잘 활용하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이렇게 다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나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 에너지를 아끼자가 아니에요. 에너지를 아끼자. 자, 에너지를 아끼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유효 에너지를 아끼자. 유효 에너지를 잘 활용하자. 정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유효 에너지, 엑서지.
왜? 에너지를 잘 활용하자. 에너지를, 거기에는 무효 에너지도 있는데, 무효 에너지는 끝났어요. 생명이 끝났는데, 잘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생명이 끝난 에너지예요, 이거는. 방출을 시켜야죠, 방출을. 방출은 페널티 대상이고요. 엑서지를 잘 활용해야 된다. 자, 그 다음 글로벌 엑서지 흐름, 이제 글로벌, 전 세계. 이것이 이제 글로벌 에너지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글로벌 에너지 흐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이제 만든 차트네요. 2009년도에. 그래서 뭐, 힐 익스체인저, 열 교환기, 방출, 열 손실, 뭐 해가지고 뭐, 쭉쭉쭉 뭐, 에너지를 어떻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써있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앞에 써있지 않습니까? 에너지로 하지 말라고. 네. 에너지로 하지 말라고. 엑서지로 하라고. 그러니까, 자, 글로벌, 전 세계죠. 전 세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글로벌 엑서지. 이것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이런 차트를 만들었네요. 이와 같이 엑서지. 그 우리나라도 그 대한민국, 요건 글로벌 엑서지 흐름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엑서지 흐름 차트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끼워 넣어야 되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다, 이렇게. 자, 에너지 효율하고 엑서지 효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제 각 분야가 있죠. 예, 뭐 석탄에 뭐 그다음에 뭐 나무 엑서지, 전기 엑서지, LPG 엑서지 뭐 등등 쭉쭉쭉쭉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자가 아니라는 거죠. 에너지 효율은 이겁니다. 이렇게 숫자가 엄청 높아요. 에너지 효율은 여기 92.25%. 이거는 뭐 거의 100%에 가까운 숫자 아닙니까? 에너지 효율을 높이자가 아니고, 자, 92.25가 어떻게 됩니까? 엑서지 효율로 바꾸면 연력학 제1법칙적 효율이고요. 이거는 연력학 제2법칙적 효율입니다. 자, 92.25%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효율이. 근데 11.39%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엑서지 효율로 따지면. 즉, 에너지 효율하고 엑서지 효율하고 천지 차이라는 거죠. 에너지 효율과 엑서지 효율은 전혀 다르다. 에너지 효율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엑서지 효율로 평가를 해야 되죠. 뭐를? 예, 모든 것을 엑서지 효율로 평가하는 정부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는 겁니다. 위키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위키백과에 엑서지라고 치면은, 네, 엔지니어링 응용 프로그램, 천연자원 활용의 응용, 지속 가능성의 응용, 연력학적으로 얻은 하나의 값을 경제적 재화의 할당. 이게 뭡니까? 연력학이에요, 연력학. 예, 그것을 경제적 재화의 돈으로 바꿀 수 있다. 그것이 제가 설명했던 환경열 경제학이죠. 복잡한 물리 시스템 개발에 미치는 영향, 철학적, 우주론적 의미. 엑서지가 뭡니까? 예, 철학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엑서지에는. 여기 유효 에너지. 이 유효 에너지에는 철학이 담겨 있다. 우주가 담겨 있다. 왜? 유효 에너지는 연력학 제1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연력학 법칙은 철학이자 우주죠. 에너지 유형의 품질을 결정을 합니다. 품질, 양이 있고 품질이 있지 않습니까? 양으로 따져야 됩니까? 품질로 따져야 됩니까? 품질로 평가를 해야죠. 이게 양이에요, 에너지는. 에너지는 양이고 유효 에너지가 품질이라는 겁니다. 품질로 따져야죠. 그래서 경제적 가치와 연결된다는 거죠, 엑서지는.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이거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얼마만큼 우리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그 경제적 가치, 경제적 효율의 사용성이 몇 %냐. 당연히 점점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5%에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20% 이렇게. 미국이 가장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라는 게 바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평균은 이건데 지금. 엑서지 기반 수명 주기 평가. 네, 그래서 결론, 에너지 정책이 아닙니다. 에너지는 양의 정책을 펼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엑서지, 품질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거죠. 이거 너무나 맞는 얘기 아닙니까? 엑서지 계산은 모든 곳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엑서지 이용 효율, 그 국가가 에너지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의 척도, 얼마나 잘 활용, 품질을 얼마나 잘 지금 활용하고 있느냐. 자연 생태계의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를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수많은 이해 충돌이 발생을 하죠. 에너지를 거래를 할 때 그 계산법을 정부에서 엑서지로 표준화해야 한다는 거죠. 에너지로 정책을 펼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엑서지로 표준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난방 온수의 원가 책정, 탄소 배출권의 합리적 단가 계산, 자연 생태계의 가치 평가, 모든 것, 엑서지 계산은 모든 곳에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환경열 경제학이란 환경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열공학의 엑서지로 계산을 해서, 즉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을 동시에 투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의 비용으로 환산을 한다. 이 경제학의 비용으로 환산을 해야 결국 정부 정책이 돈으로 환산을 해야 정부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엑서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써있듯이 에너지를 생각하지 말고 엑서지를 생각하라고. 국가가 에너지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고 국가는 엑서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를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